국제정치 엑스파일의 정PD입니다. 대만 해협,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를 가르는 평균 너비 160km의 이 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푸른 물결 아래 숨겨진 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부이자 세계 질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뇌관입니다. 취재진은 지난 몇 주간 서울, 도쿄, 타이페이를 오가며 안보 전문가들과 외교 소식통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유사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022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의 핵심 문장입니다. 이 날짜가 주는 무게감은 단순히 숫자 이상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특정 침공일이 아니라 무력 사용 능력의 완성 시점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변화는 눈에 띕니다. 해군 전력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고 상륙함 건조와 미사일 전력 증강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중국 군용기의 출현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용산의 한 안보연구원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준비가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국군은 1979년 베트남 전쟁 이후 대규모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대만 상륙 작전은 현대전에서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작전 중 하나죠. 대만 서해안을 따라가 보면 왜 이 섬이 만만한 목표가 아닌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륙이 가능한 해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조수간만의 차와 기상 조건은 작전 가능 기간을 극도로 축소시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미국 랜드연구소의 시뮬레이션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대만 침공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보다 훨씬 복잡하며 성공 확률은 여러 변수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일본입니다. 대만 유사는 일본의 안보 유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복해온 이 문장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구조적 현실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의 거리는 불과 600km. 주요 미군 기지들은 대만 해협 사태 발생 시 자동적으로 작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에는 대만 해협 안정이 핵심 국가이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위대의 후방 지원과 미군 기지 제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의 개입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예정된 수순입니다.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화려한 환대 외교 뒤편에서 중국과 일본의 정상은 짧은 접촉을 가졌습니다. 회담장 밖으로 나온 양측 대표단의 표정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본 측은 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측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라는 원칙론을 되풀이했습니다. 외교가를 취재하던 한 베테랑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외교 의제가 아닙니다. 이미 각자의 레드라인이 된 겁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총성이 울린다면 그 파장은 동아시아 전역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미군의 군사기지 접근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루손섬 북부기지들은 대만 해협과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남중국해 문제와 맞물려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경계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주, 오커스 체제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후방국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호주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안보 전문가는 단언합니다. 대만 유사는 양자 충돌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자안보 위기로 번질 개연성이 큽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곳의 안보 당국자들은 대만 해협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만 문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대만 유사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활용 문제. 미국은 한국에 주둔한 전력의 일부를 대만 방어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방어 태세에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한반도 주변 군사적 긴장의 급격한 고조. 대만 해협 위기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 공급망 충격. 대만은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지역입니다. TSMC가 멈추면 한국 산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우려를 감추지 않습니다. 대만 유사는 군사적 위기인 동시에 경제적 위기입니다. 우리는 양쪽 모두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단기간 내에 전면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전면전의 비용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봉쇄와 압박,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전쟁과 평화 사이 어딘가에서 압력을 가하며 대만의 의지를 서서히 꺾어가는 방식입니다. 대만 해협에서는 아직 총성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긴장의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이미 한국의 안보 시계까지 함께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160km의 바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중국의 권력 구조는 시진핑 집권 이후 가장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7년 양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중국의 대만 위협의 진실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치 엑스파일의 정 PD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